대표님 그럼 저희 수상한 공시 바로 활짝 문을 열어볼 네. 텐데요. 먼저 저희 첫 번째 공시 내용 이제 살펴볼 시간입니다. 먼저 저희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휴젤입니다. 이 휴젤 같은 경우에는요, 2001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2015년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역시 생물학적 제재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휴젤이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 그리고 필러 제품인 더체움, 그리고 바이오 코스메틱 제품인 웰라주 등의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매출 현황을 좀 보게 되면은요, 특히 이제 매출 포지션은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는 톡신이 50.75%를 차지하고, 그리고 필러 부문이 31.89%, 그리고 기타 메디컬 디바이스가 9.38%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젤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020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살펴보게 되면은 사상 첫 2천억 원대를 돌파했다. 그래서 2019년도 대비 3.2%가 증가한 2,110억 원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살펴보게 되면은 78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무려 14.9%가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살펴보게 되면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높아진 37.1%를 기록했고요. 작년 4분기 매출액만 살펴보더라도 이 전년 대비 24.8%가 증가한 674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해내기도 했습니다. 대표님, 우선은요, 이 휴젤 회사가 2021년도 이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큰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2020년도에 이 톡신 시장에서는 좀 많은 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자, 메디톡스가 이 상반기에 네, 이 톡신 제제 일부 품목에 대해서 품목 허가 취소가 됐고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 톡신 시장, 이 침체되어 있던 이 톡신 시장을 네, 이 휴젤과 이 제테마, 그다음에 대웅제약들이 조금씩 이 점유율을 좀 찾아갔던, 네. 즉 메디톡스의 입장에서는 이 파일을 좀 나눠준 그런 결과론적인 어떤 실적 배분 현상이 좀 있었는데, 네, 자, 이처럼 이 톡신 시장의 이 독보적인 이 기술은 사실 메디톡스가 1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네, 자, 휴젤의 이 상승세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휴젤은요, 이 보톡스에 대해 들어간 이 톡신 제제뿐만이 아니고 네, 필러, 그다음에 메디컬 디바이스라는 이 기타의 어떤 특수 사업 요건까지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 메디톡스가 갖고 있는 톡신 제제는 이 사업 파이가 100이라고 볼 때, 네, 자, 휴젤은 이 톡신 사업과 그다음에 이제 필러 맞아요. 제제 사업까지 좀 양분화이 돼 있다. 어, 자, 그런 흐름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좀 뭐 오늘이었죠. 네, 자, 반가운 휴젤은요. 공시가. 그렇죠. 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공시가 좀 있었는데요. 네.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휴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입니다. 네, 보툴렉스. 자, 보툴렉스는요. 네, 이 휴젤이 갖고 있는 이 톡신 제제 이 브랜드 명이에요. 자, 보툴렉스 50 그다음에 100 유닛의 미국 품목 허가 신청. 네, 자, 이 톡신 이 적응증이라고 해서 눈썹 주름근 그리고 눈살근 활동과 관련된 네, 중등증 내지 중심의 심한 미간주름의 일시적 개선. 자, 이게 좀 어렵게 말은 풀어놨는데, 어렵지만 자, 우리가 얼굴에 맞는 이 필러 보톡스 보톡스. 의미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좀 한번 맞아보셨나요? 저요? 네. 여기서 고백을 해도 되나요? 저는 턱 맞아봤거든요. 예, 저도 좀 맞고 싶은데 아직 안 맞아보셨어요? 너무 아직 콜라겐이 좀 가득 차가지고 좀 맞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네네. 자, 저도 한번 맞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주름을 맞으면 뭐 이게 이 주름이 좀 덜 가나요? 또 그런 효과가 좀 맞아요. 있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특히 이제 네. 미간주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찡그리시는 분들, 네. 이제 그런 분들께는 또 뭐 표정 근육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켜 주다 보니까 아주 좋은 거였네요. 끌리시나요? 네, 네.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또 휴젤이 앞으로 성장치가 네, 상당할 네.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뭐 네. 이야기 이 톡신 제제는요. 자, 눈살, 그다음에 네. 이 중등증 내지 중증의 심한 미간주름과 눈살의 이 톡신 제제에 대해서 네. 자, 미국의 이 품목 허가. 자, 제품이 자, 시판될 수 있도록 허가 신청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자, 휴젤이 이미 중국에 네. 50 그다음에 100 유닛에 대해서 이미 작년 겨울에 품목 허가가 승인이 되면서 네. 자, 이미 제품이 나가고 있어요. 잠깐 이 공시 나와 있죠. 나와 있네요. 자, 2월 19일이었습니다. 네. 자, 이 같은 보툴렉스 톡신의 50 유닛에 대해서
중국의 품목 허가 획득을 했다. 어. 자, 경영상으로 나온다. 자, 허가일은 2월 10일이었습니다. 신청은 네. 2019년 10월 29일. 네. 자, 미국도 자, 중국에서 지금 이미 시판되고 있는 이 유니트에 대해서 네. 자, 100단위까지 미국에 추가적인 어떤 톡신 제재의 어떤 수출길이 좀 가셔야 됐다라는 입장에서 이 공시가 주는 의미가 좀 상당한데요. 그래요. 자, 휴젤은 네. 자, 2019년도에 사상 첫 2천억대 매출을 돌파를 했고 그랬죠. 2020년도 사업년도에는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 미용 시장의 어떤 톡신 제재의 어떤 수출 부분이 사실 네.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많은 부분에 이게 수출 타격이 좀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예측을 했는데 그래도 네. 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이 욕구를 그래도 끝이 없죠. 자,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는 지속적으로 또 무궁무진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네. 중국 시장이 좀 더 타겟을 좀 더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네. 자, 휴젤의 경우에는 이 미국 시장의 어떤 새로운 판로까지 진출될 수 있는 어. 이 시그널이다. 어. 자, 이 미국의 네. 50단위, 100단위의 어떤 이 제재 품목 승인 허가가 네. 승인이 된다면 음. 즉 매출이 인식되는 건데 자, 네. 중국에서 한 3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네. 지금 2021년도 4월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이 좀 어떻게 승인이 될 것인가? 맞아요. 저는 한 그래도 2년 이내에는 좀 되지 않겠는가? 빠르면 1년 이내도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네. 미국 시장에서 이 품목 허가 승인이 난다면 네. 자, 전 세계에 이 시판 허가가 되는 것은 이게 시간 문제다. 자, 우리는 미국 FDA의 어떤 충족 요건을 갖고 있다면 네. 거의 세계의 공통 표준이기 때문에 자, 미국 품목 허가 신청이라는 이 중대한 네. 이 승인이 이 휴지를 갖고 있는 최고의 모멘텀이지 않을까라는 네. 이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 휴젤 같은 경우에는 뭐 품목 허가 신청이 이제 중국에 이어서 이제 미국까지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앞으로 그래도 빠르면 2년 이내에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살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휴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사실 실적 성장이나 여러 가지 뭐 가치주 입장에서도 손색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지금 네. 일단은 뭐 일봉 차트 잠깐 볼게요. 네, 자, 일봉상 저점 영역대 좀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 네. 이 저점 영역대 한 15만 3천 원대로 좀 보여지는데 네, 좀 더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이 휴젤이 사실은 네, 이 실적이나 어떤 성장세에 비해서 네, 주가가 뭐 그렇다고 아주 크게 반영된 것은 아니다. 그렇군요. 자, 뭐냐면 지금 톡신 제재 시장은요. 네. 코로나19의 타격이 작년에 좀 불가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실적을 좀 냈는데 맞습니다. 자, 2021년도 사업년도의 휴젤 실적에 대한 이 컨센서스는 약 25%의 이 실적 상위 요건이 있다. 네, 지금 이미 중국의 작년 하반기 12월 달에 시판 허가가 승인이 되면서 네, 자, 이 매출은 반기까지 좀 상당한 물량의 이 추가적인 어떤 수주 계약이 좀 이루어질 것이고 네, 자, 미국 부분은 새로운 어떤 성장 모멘텀 갖고 있지만 네, 자, 2년 후 그러니까 휴젤은 지금 2021년도니까 네. 2023년도에서 2025년도까지는 네. 이 톡신 시장의 어떤 이 시장 파이를 상당수 좀 많이 가져올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 파이가 5조 원입니다. 그래요. 자,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늙고 싶지 않은 이런 이 사람의 어떤 중대한 미에 이 대한 심리, 욕구. 그렇죠. 맞습니다. 그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른 미용 시장의 저변 확대가 네, 자, 톡신 시장이 주는 이 시장의 큰 확대성으로 볼 때 네, 저는 이 주가가 현 구간에서는 그렇게 좀 크게 오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자,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 15만 3천 원대의 주가였고요. 네, 자, 18만 7천 원이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는 1차 지지선은 좀 보여지는데 네, 뭐 단기 고점은 작년 10월이었습니다. 23만 원. 자, 이게 뭐냐면 네, 메디톡스가 이 톡신에 대한 허가 취소가 되면서 이에 대한 반사 수혜주는 이 이유군요. 휴젤에 좀 이 매기가 좀 유입됐다가 네, 이후에 이 대세적 어떤 조정기를 좀 계속쳤지만 지금 현재 이 구간까지는 떨어졌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 구간을 우리가 봤을 때 네, 자, 실적이 뭐 지금 많이 줄었느냐 첫 번째. 그것도 아니죠. 두 번째, 네, 영업이익률에 대한 이제 이익 전망치가 하회하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죠. 실적 사상 최대 냈고요.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는 네,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실적 좋다. 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매수 적기에 우리가 박스권 매매해가지고 네. 자 실적 발표까지 수익을 좀 실현할 수 있는 음. 또는 중기 장기적 관점에 2025년도에 네. 휴질의 기업 성장 가치에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저는 분석이 되는데 네. 잠깐 좀 타점을 잠깐 잡아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메모를 자 하셔야겠어요. 지금은 네. 자 요 구간입니다. 자 17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네. 17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17만 원 미만에서는요 네.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봐도 무방하다. 어. 자 1차 유효 기간은 네. 현 구간에서도 지금 뭐 사실 나쁜 그 흐름은 아니에요. 네. 자, 요 구간입니다. 지금 박스권에 보여지는 18만 7천 원에서 17만 원. 자, 보시고 보겠습니다. 네. 18만 원에서 17만 원 구간은 네. 1차 매수 유효 구간인데 네. 자, 우리가 전체 포트 비중의 한 10% 비중을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자, 박스권 이내에 진입할 경우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노려보시고 네. 자, 실적이 올해 반영되는 저기 반기죠. 8월 14일까지 1차 일부 차익 실현 네. 또는 3분기 또는 이상의 어떤 4, 4분기 실적까지 좀 지켜보는 네. 그런 요인으로 매수 의견을 좀 매수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알아본 공시 종목 바로 휴젤. 이 휴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과 영업이익 모두 지금 호조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서 주가에는 전혀 반응이 아주 상당히 좀 약하게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7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는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역시나 이 8월 14일에 1차 좀 차익 실현에 나가는 목적 그리고 4, 4분기 실적까지 보시면서 분할 매도하시면서 수익 실현에 나가시는 그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두 번째 공시 종목 살펴봐야 될 텐데요. 두 번째는 바로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아마 최근에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1994년도에 설립이 돼서 200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된 기업입니다. 주로 사업 부문이 전자결제 사업과 그리고 O2O 사업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전자결제 부문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휴대폰 소액 결제,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의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 O2O 부문 같은 경우에는요.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과 모바일 쿠폰, 그리고 편의점 선불 결제 등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던 이 결제 서비스를 최근에는 오프라인 가맹점까지도 확대를 하면서 서비스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결제 사업 부문이 무려 77.3%를 차지하고 있고 O2O 사업 같은 경우에는 21.6%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출 현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812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77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44억 8천만 원을 실현했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는 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5.1%, 영업이익은 13.2%, 그리고 순이익은 48.5%가 줄어든 상황인데요. 사실 그 실적 자체는 감소를 하긴 했지만 앞으로 그래도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 있어서는 흑자 구조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표님이 2021년도 네. 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를 해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싶은데 어떨까요? 일단 이 관점 좀 두 가지입니다. 갤럭시아 네. 머니트리는 사실은 쿠팡 관련주로도 부각이 됐었고 그다음에 마켓 컬리 관련. 왜냐하면 전자결제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금 현재는 네. 이게 코인 관련주로도 이제 분류가 되면서 네. 가상화폐 관련주 그다음에 비트코인 관련주로 좀 부각되면서 최근에는 약간 테마성 이 매기 유입 이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사실은 뭐 직전 사업년도보다 좀 견고한 매출을 좀 나름 했다. 네. 왜냐면은 사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그렇죠. 자 타격이 좀 불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유통시장에서의 이 결제 서비스는 좀 충분했다. 오히려. 잠깐 감사보고서 보겠습니다. 네. 자 회사가 3월 18일 감사보고서 제출을 했는데요. 네. 자 매출액은 뭐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네. 812억. 직전 연도보다는 약간 줄었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86억에서 77억으로 좀 감소했고 네. 당기 순이익은 88억에서 44억. 한 50% 정도 감소를 했는데 네. 자 당기 순이익의 어떤 감소 요인은요. 네. 자 지금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오프라인 가맹 사업을 좀 작년 네. 하반기에 좀 본격화했었어요. 확대를 했네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오프라인 가맹 사업이 어떻게 됐죠? 코로나19 때문에 가맹점들은 네. 타격이
불가피했죠. 그랬죠.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뭐 5인 이상 네. 집합 금지가 있었죠. 영업 제한 같은 이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이 자영업자의 매출 타격이 네. 좀 불가피했는데 이에 따라서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익 감소 요인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데 네. 자 반대로 또 수혜 현상이 있었던 부분은 온라인 매출 결제 서비스에 대한 비중이 좀 더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네. 최근 어떤 이런 모멘텀이 있어요. 어떤 자 거요?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렇죠. 자 재난지원금을 다시 확대하겠다. 그럴 때마다 이 관련 수혜주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좀 부각된 이유가요. 네. 자, 이 지역화폐에 관련된 네. 이 지역화폐 이 운영 대응을 또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또 하고 있습니다. 즉 가상화폐, 전자화폐에 대한 결제 서비스 대응을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좀 서비스화하고 있는데 네. 이에 따른 어떤 수혜 여부를 좀 기대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고 네. 잠깐 최근 공시 한번 볼게요. 좋습니다. 자, 3월 31일 날 기업 설명회 개최 안내가 있었습니다. 자, 기업 설명회요? 예, 시작일은요. 네.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입니다. 네. 자, 국내 기관 투자자를 통한 NDA죠. 자, 한양증권이 후원하는. 자, 우리가 대규모 기업 설명회는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실 불가능해요. 자, 우리가 5인 이상 집합 금지인데 뭐 20명, 30명, 뭐 50명 다 맞아요. 모아놓고 회사의 어떤 이 기업 설명회. 기업 설명회 목적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회사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또는 회사의 어떤 이 소개를 위해 사업 소개를 위해서 네. 회사가 갖고 있는 현황들을 이 다수의 투자자들, 기관,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회사의 어떤 견고한 흐름, 미래 비전까지 발표를 하는 자리인데, 네. 자, 이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가 회사의 어떤 현황, 성장성을 좀 파악한다면, 네. 자, 포트에도 좀 편입해서 기관이 어. 직접 매수할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모든 기업들이 기업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오히려 기업의 이제 숨겨진 불확실성이 좀 더 밝혀지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네. 끼치는 그런 이제 경우들 좀 있기 때문에 네. 자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현 상황에서 네. 기업 설명회 개최를 한다는 것은요. 네. 자 자신감을 좀 표명한 것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사실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 아까도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쿠팡 관련주, 뭐 마켓거리 관련주, 또 가상화폐 관련주까지 요즘에 굉장히 핫한 다양한 이 모멘텀들을 다각도로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이 종목에 많이 집중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일봉 차트를 네. 잠깐 볼게요.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일봉 네. 차트 잠깐 보더라도 네, 자 지금 뭐 리서치 아름이라는 이 보고서 쪽에서 이 매수 추천가 한 6,500원 정도의 목표가 제시가 있었는데 네. 이미 뭐 지금 상단에서 상회하고 있습니다. 8,170원. 네. 자 그렇습니다. 이건요. 자 네. 비트코인 광풍에 따른 이 열풍이 반영됐다. 어... 자 우리가 2021년도 2월부터 코인의 광풍이라고 해서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코인에 관련된 발언을 할 때마다 비트코인이 네,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하면서 네, 자 코인의 어떤 테마 매기 유입 현상으로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같이 동반 상승을 했는데 네. 자 저는 기업의 어떤 성장성, 실적의 성장성에 주목하는 편이지만 자 단기의 어떤 테마성 매입은 네, 자 이 주가의 어떤 견고한 흐름을 좀 다소 훼손하는 네.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 3월부터 4월 1월까지 자 최고가 8,570원 기록했던 요 네. 구간이죠. 자, 요 구간의 이 흐름은요. 네. 사실 이 단기 고점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단기 고점. 그렇죠. 그런데 네. 이 회사의 결제 서비스의 어떤 우리가 포인트를 본다면 네. 자, 6,000원대를 전 주목하겠습니다. 어... 자, 현재 주가에서 자, 차익 실현, 일부 차익 실현 또는 상승분을 반납하는 이 단단한 지지선. 네. 6,000원이 깨진다면 네. 자, 5,500원에서 6,000원 구간은 1차 매수 구간을 좀 봅니다. 네. 자, 요 구간이죠. 죄송합니다. 요 구간이 아니네요. 자, 요 구간이죠. 네. 자, 6,000원에서 5,500원 사이. 5,500원에서 6,000원. 네. 자, 요 구간, 요 박스권 상단 쪽에 요 박스권 이내에 진입한다면 네. 자, 1차 매수 유효 구간으로 좀 보여지는데 네. 자, 이 회사가 2021년도에 실적 성장치,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 영업 수익에 대한 어떤 네. 실적 전망치는 이제 상회하기 때문에 네. 자, 마찬가지로 반기 보고서 또는 3분기 보고서까지 즉 11월 14일까지 우리가 네. 이 성장 실적의 어떤 성장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네. 자 5,500원에서 5,500원에서 네. 6,000원 구간에 매수 구간에 진입했으면
자, 매수해서 네. 타점은 아까 말씀드린 이 실적 발표 구간 8월 14일 또는 11월 14일까지 네. 노려보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수상한 공시 두 번째 종목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제 뭐 이번에 최근에 기업 설명회 개최까지 발표를 하면서 그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는 단기 테마적으로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대감이 좀 사그라들고 그리고 조정 시에 5,500원에서 6,000원 구간에 1차 매수 구간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진입하셨다가 이제 반기 보고서 제출되는 8월 14일과 이후에도 제출되는 11월 14일에 수익 실현에 가시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